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일단 업셋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디버그 모드까지 해가지고 업셋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인덱스라는 단어랑 업셋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순서를 말해요. 몇 번째냐, 0번째면 맨 앞이고 등등. 자, 업셋은 그거에 비하면은 의도 관점에서는 조금 중립적이지만 대신 기준 위치와의 거리 또는 기준 위치 자체와의 관계, 연계성 같은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벡터 얘기하고 막 포인터 값 더하기 포인터 값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거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트 별 빼기 인트 별 하면 뜬금없이 인트가 튀어나오고 그때 나오는 게 업셋 값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때 위치값 뺐을 때 4바이트만큼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트 한 칸 한 칸 단위로 다루는 포인터 값이었다면 업셋을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4가 아니라 4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칸과 관련한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칸을 잡는다 라는 얘기 쭉 진행하다가 자동으로 칸을 잡는, 그러니까 내 어토매틱 변수 넘버가 있을 때 내가 선언해 놓은 그 친구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줬고 그 정의해둔 업셋 값을 바탕으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그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넘버라는 인트 변수의 메모리 위에 정확한 위치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위치가 결정된다는 건 이번에 호출 딱 받았을 때, 펑크 호출 받았을 때 이 펑크 닫는 중괄호 만나기 전까지는 메모리상의 그 자리부터 4바이트는 이번 호출에서의 이 넘버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점유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칸을 잡는다, 얼로케이트 한다. 얼로케이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죠? 디얼로케이트죠? 그래서 잡고 놔주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데이터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태틱 친구도 자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걔는 무조건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자리는 무조건 걔 거고, 그렇게 되도록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가 위치값을 잘 잡아뒀어요. 그래서 걔도 자동이라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요 칸 잡기 측면에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리 컴파일러한테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인트 4000개만큼은 다른 이름을 위해 다른 이름에 대해 칸이 잡히지 않도록 신경 좀 써줘 라고 미리 엄청 커다란 배열을 선언을 해두고 그 엄청 커다란 배열에 대해서 정의된 엄청 큰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4바이트, 어떤 한 칸은 어떤 용도의 숫자를 담기 위해 저기는 이걸 담겠어, 저기는 합을 담겠어와 같이 스스로 여러분이 직접 주석 등으로 계획을 해두고 딱 계획해둔 의도대로 해당 칸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수동으로 칸을 잡아두는 것처럼 진행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1번 했었죠. 두 수 입력받아서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거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0을 입력받을 때까지 합을 출력하는 거,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꼼수를 썼어요. 계속 누적을 시키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단 숫자들을 다 차곡차곡 뒤로 쌓아놓은 다음에 맨 나중에 반복 한번 쫙 실행해서 이제까지 몇 개 받았나 내 손에 당연히 들려있겠죠? 인덱스가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맨 나중에 숫자를 다 받은 다음에 저 사용자가 0을 입력했을 때 비로소 합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중간값을 구한다. 중간값은 이제까지 입력한 여러 값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3 입력한 적이 없는데 중간값이 3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 구하기가 목표였다면 일단 입력받은 수 다 담아둔 다음에 걔네의 순서를 매겨야겠죠. 제일 작은 애가 누구고 제일 큰 애가 누구다 해서 쫙 줄을 세우고 이게 총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라면 4등이랑 5등이랑의 절반을 해가지고 중간값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짝수일 때 중간값은 동네마다 룰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계산을 하는 스타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수동으로 칸 잡기를 할 때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뒤로 미루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건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적는 건데, 이거를 호출함으로써 여러분이 사용자가 5하고 엔터를 쳤다. 5번째 피보나치수, 5번째 피보나치수가 뭔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인트 값 하나를 받고 n이랍시고 받은 적 있죠, 예시에서. 그 다음에 n번째 피보나치수, 내가 계산한 숫자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두고 정의 내용물을 채워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함수 호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차단을 해놓고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임의의 위치에, 여러분이 지정해놓은 위치에 인수로서 전달해야 되는 값을 담고, 여러분이 지정한 위치에 FIB가 계산한 어떤 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고 하는 식으로 수동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채널로 발생시키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제가 한번 쭉 구경을 해봤는데, 어제 퇴근을 성공한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하고 퇴근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번째 피보나치 수부터 구했어요. 자, 우리 1번째 피보나치 수 이미 확정돼 있죠? 규칙상 1이죠? 2번째 피보나치 수 1이죠? 우리 1부터 스타트 한다 그랬어요. 자, 3번째 피보나치 수는 3 빼기 1, 3 빼기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반드시 이미 구해져 있는 상태예요.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번째 피보나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의 1번째 자리에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고, 2번째 자리에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고, 3번째 자리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해서 담는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사용자가 10을 입력했다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의 10번째 자리까지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입력한 번째 데이터 배열에 저 사람이 입력한 번째 자리에 있는 걸 출력을 해버리면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반복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풀면. 물론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하나를 살짝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이런 코드 짜는 거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놓고 하고 있네. 자, 이거는 아직 게시 안 했어요. 치사하게.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제가 막 여기 모니터에 대고 막 손 휘적휘적 거리는 게 영상에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션은 모션대로 취하되,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 펜이 있어갖고 스타일러스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나오죠 지금. 왜 프로젝터도 나오는 거지? 어제 정전됐었거든요. 정전됐다가 딱 해제됐더니 딱 리셋 됐나 봐요.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세옹지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더 잘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난 이 프로젝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저거보다. 저거는 아무튼 그래요. 자, FIB예요. 이걸 하기 전에 메인을 먼저 봅시다. 자, 일단 FIB를 호출하는데, 지금 보면 칸 사용 계획은 2개는 일단 고정시켜서, 호출과 무관하게 고정시켜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 10을 입력했다. 1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그 숫자는 데이터 요 배열의 맨 앞에다가 담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입력하면 고정이죠. 그래서 여기다 담아 놓고 계속 고정시키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예쁘게 출력하려고 사용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저 자리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의 1번째 자리, 바로 옆자리에는 이제 베이스에 해당하는, 마치 베이스 EBP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기준 위치 숫자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자, 기준 위치가 2다 라면 2번째 자리랑 2 플러스 1번째 자리랑 2 플러스 2번째 자리를 FIB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2번째, 그러니까 베이스 번째 자리에는 X 값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X번째 피보나치 수를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겹쳐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내가 1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숫자 10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피보나치 수가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숫자가 필요 없죠. FIB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다가 덮어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 놓고 리턴해 버릴 거예요. 내 기준에서 베이스 자리에. 괜찮아요? 자, 이 베이스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 요번에 내용을 실행할 때 베이스가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45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 베이스가 45다. 나는 내 함수정의 닫는 중괄호를 만나기 전에 그 45번째 자리, 베이스 번째 자리에 내가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X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턴 종료를 할 겁니다. 자, 얘네 둘은 그러니까 베이스보다 한 칸 더 뒤에다가는 일단 X 빼기 1을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FIB로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간 X 빼기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대리를 맡길 겁니다. 재기 호출을 통해서. 그러면 걔의 베이스는 나의 베이스랑은 달라야겠죠? 내 베이스가 3번지였다 칩시다. 걔의 베이스도 3번지로 하면 똑같은 베이스를 쓰는 거잖아요. 옵셋은 똑같은데 잡아봐요. X 빼기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기 위해 옵셋을 1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는데 옵셋을 0을 주고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를 일단 계획을 해놨다 칩시다. 자, X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 2개 맞죠? 걔네 둘을 더하면 X번째 피보나치 수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담을 것까지 포함해서 3칸을 미리 잡아놓고 쓴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칸을 잡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0이랑 1은 베이스가 가리키면 안 되는 거죠. 저기는 일종의 스태틱 위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요 칸은 저 용도로만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호출의 베이스는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앞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담을 거예요. 이게 기준위치, 첫 번째 기준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넣고 스타트를 합니다. 첫 호출을 하기 전에 얘가 몇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냐는 걔의 베이스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맞죠? X는 저 베이스 자리에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X 값은. 그래서 사용자가 10을 입력했다면 10은 요번 FIB 호출 친구의 베이스 기준으로 플러스 0 자리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번째 자리에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지금은 5로 합시다. 간단하게 보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X63은 좀 보기 어렵겠죠? X86으로 고칠게요. 그래서 봅시다. 자, 지금 데이터가 지금 스태틱 위치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사식을 이렇게 때려 놓을게요. 데이터의 0번째는 5가 들어있어요. 방금 제가 5하고 엔터 쳤죠. 데이터의 1번째는 베이스 기준 위치예요. 매 호출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의 1번째 자리 값을 인덱스로 삼은 곳에 있는 값은 지금은 5예요. 이게 X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유효하지 어딨냐? 1 플러스 1 한 자리는 아직은 X-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1번째 플러스 2는 아직은 구하지 않은 채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FIB를 호출할 거예요. F11을 누르면 저쪽 노란 화살표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5입니다. 자, 얘 기준으로 지금 베이스는 2고 베이스 번째 자리에는 5가 들어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축소할게요. 아직도 잘 보이죠? 프로젝트 큼직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 자리죠. 데이터 대괄호 이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자리에 지금 1이 들어있다면 나는 1번째 피보나치수를 구하라고 호출 받은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은 그 케이스가 아니죠. 이 케이스도 아니죠. 따라서 이 안의 내용물을 실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스킵을 할 거예요. 대신에 나는 x-1번째 피보나치수를 구해야 돼요. 이제. 근데 구하는 걸 내가 구하진 않을 거예요. 대리를 맡길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x-1을 담기에 적당한 자리는 지금 내 베이스 플러스 1 자리죠.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기다가 내 베이스 자리에 있는 요 5가 지금 x잖아요. 5에서 1 뺀 값을 그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4가 들어가겠죠? 4가 들어가요. x 빼기 1은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4가 담겨있는 저 자리가 베이스인 것처럼 작동하도록 베이스 값을 1을 증가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 조사식 탭을 잘 봐주세요. 지금 나는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라 라고 호출받은 누군가예요. 나한테 x는 5예요. x 빼기 1은 4예요. 맞죠? 근데 나는 이제 대리를 맡길 거예요. 다른 FIB 호출을 한 번 더 해서. 그게 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자, 그 친구는 나한테 x는 4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와 동시에 그 친구가 막 내가 담아놓은 소중한 숫자 5를 지워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옵셋으로 011을 쓰지 마이너스 1은 안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베이스를 증가시키면 조사식 잘 보세요. 540이잖아요. 400이 돼요. 베이스를 놓고 플러스 0 하면 4가 들어있고 베이스가 이제 3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00인 상태로 FIB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4해서 호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43 담고 3이 베이스, 그러니까 3 담겨있는 데가 베이스인 것처럼 한 번 더 호출하고 그래서 2해서 호출하고 여기서 이제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하청의 하청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 얘 입장에선 베이스 자리 딱 가보니까 숫자 2가 적혀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맞죠. 그래서 베이스 나 입장에서 베이스 번째 자리에 1을 담습니다. 원래 2가 적혀 있었는데 그 숫자 2는 더 이상 안 써요. 그래서 베이스 자리에 숫자 1 x번째 피보나치 수, 지금은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아놓고 나는 닫는 중괄호를 만나러 갈 거예요. 위터문을 실행함으로써.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출력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정하고 리턴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요번 호출을 야기한 함수 호출식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F10 누르면 닫는 중괄호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실제로 쓰진 않지만 여기로 오게 돼요. 자, 방금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증가시키고 FIB로 호출해서 2번째 피보나치 수가 현재로선 베이스에 담겨있지만 내 베이스는 1 증가시킨 그 버전이 아니라 원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복원을 해야 되죠. 아까 1 더하고 호출을 했으니까 나는 내 베이스를 되찾기 위해 아까 더한 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1 빼면 어때요? 나는 원래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로 했었고 지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가 딱 떠오른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방금 일어난 거예요. 나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였고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대리를 맡겼는데 일어나 보니까 거기 숫자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x-1번째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상태로 그 다음에 또 얻어야 되는 값은 이제 1번째 피보나치 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x-2 값을 담으려고 했던 그 위치에다가 x-2 값인 1을 담습니다. 맞죠? 자, 이제 3이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는 나한테 중요한 숫자예요. 하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x 값이고 하나는 x-1번째 피보나치 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호출을 할 때 그 값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엔 베이스를 2만큼 땡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원래 지금 베이스 플러스 2 자리에는 x 빼기 2 값이 들어있어요. 맞죠? x 빼기 2 값은 1이고 이렇게 베이스를 땡기면 내리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x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FIB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럼 저 친구는 아까 동일하게 실행해서 내 베이스 자리에 1이 있네.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네. 그러니까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죠. 1 있던 자리에 1을 담고 끝낼 거예요.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돌아오면 나는 이제 내 베이스로 원복을 하기 위해 2를 다시 빼게 되는 거죠. 아까 더한 만큼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돌아와서 나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였고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고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까지 구해졌어요. 그럼 나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지금 준비된 거예요. 플러스 1자리랑 플러스 2자리에. 따라서 그 덧셈을 해서 X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기로 했던 베이스 자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출력하고, 그죠? 보이죠? 이 데이터 플러스 1. 얘는 지금 더하기 0 한 거랑 동치인 거죠? 맞죠? 베이스 자리에 3 들어있던 데다가 1이랑 1을 더한 결과인 2를 담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그리고 예쁘게 그 중간에 한번 출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드디어 리턴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 나는 사실은 최종 보스가 아니었어요. 나를 호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했던 친구가 나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신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베이스를 땡기면 나는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였고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구나 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2번째 피보나치 수가 1이구나까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4번째 피보나치 수는 3이구나까지 딱 베이스 자리에 적어 놓으면 턴 종료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땡기면 걔를 호출했던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메인이 맨 처음에 호출한 거죠. 그래서 5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를 구하기 위해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찾아서 지금 3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고 얘도 생략을 할게요.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열심히 구하면 2가 튀어나올 것이고 원복을 하면 x-2번째 피보나치 수는 2구나까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덧셈을 해서 구해서 5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서 베이스 자리에 담고 턴 종료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메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뭐 베이스가 왔다 갔다 한 것 같긴 한데 내 알 바는 아니고요. 내가 미리 계획을 했기를 기본 베이스 자리에 X를 넣으면 FIB로 호출하면 그 동일한 베이스 자리에 X번째 피보나치 수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X번째 X 값이 들어있는 요거, N 값이 들어있는 요거, 다음에 N번째 피보나치 수 들어있을 그렇게 해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아니죠? 자, 지금 5번째니까 별로 재미없는데 지금 이게 우리 칸을 4096개 쓸 수 있잖아요. 빼기 2개. 그러니까 한 20 정도 해볼까요? 20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달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할 겁니다. 스타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째려갔다 올라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잔상입니다만 할 때 중간에 막 네 자릿수 막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잠깐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거는 사리사욕이에요. 지금 하는 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A500 갔을 때 지금 여기를 4바이트로 끊어 읽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몇을 하고 엔터 쳤죠? 20이죠. 20은 16 더하기 4죠. 그래서 여기는 20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베이스예요. 얘 늘었다 줄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번째 피보나치 수, 얘는 19번째, 18번째, 17번째, 16번째, 15번째, 14번째, 13, 12, 11, 19, 8, 7, 6, 5. 5번째 피보나치 수 5 잘 들어있죠? 4, 3, 2, 1까지 여기까지 잘 재활용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16진수로 1A6D고 인트 범위 초과하지 않았고 10진수로 치면 6765다라고
성공적으로 답변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은 옆에 친구가 전공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전공자 친구들이 더 잘 봤다라면 사탕을 하나씩 사드릴게요. 비전공자 친구들이 잘 봤다라면 뭐 먹고 싶어요? 큐카페에서 음료수를 하나를 드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컴소가 지금 역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컴소는 뭐 먹고 싶어요? 사탕으로 만족합니까? 비전공자들 털어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지금 일단 제가 매너상 사탕을 비딩을 해드린 거예요. 비전공자 친구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중간고사 점수를 양보했다라는 이런 명분을 세워드릴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이 원한다면 동일한 비딩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검승부하는 거죠. 내일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이 3층에 있는 큐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딱 보고 나서. 물론 제가 채점을 해야. 네. 청강생 사주시나요? 내가 청강생이 무슨 과인지를 몰라요. 자, 당신이 이 창소프 수업을 위해 단 한 푼이라도 지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건 페이백이라 생각을 합시다. 이거 청강생까지 제가 어떤 학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건 양해를 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얘는 지금 20 엔터 쳤다. 그럼 20을 때려 받고 스타트 하는 거죠. 재규 호출해 가면서 베이스를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자, 우리 이전 재규 예시 생각해 봐요. 5번째 5 담아서 호출했을 때랑 3 담아서 호출했을 때 계속 밀려나갔다가 줄어들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산맥이 이렇게 큰 거 하나 살짝 작은 거 하나가 형성되는 느낌이에요. 마치 프랙탈 같은 느낌이죠. 그 작업을 수동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고, 여러분이 인덱스 옵셋 이전에 구경해 본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집에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른 친구의 베이스를 내가 미리 케어를 해주고 내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엔 미리 복원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 직전 시점과 호출이 끝난 직후 시점에 베이스를 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CPU가 어토매틱 변수들에 대한 위치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정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요번 호출에서 어떤 칸을 쓸 거냐, 4096개 중에 어디서부터 쓰기 시작할 거냐를 옵셋을 고정시키고 012로 그 다음에 기준 위치 베이스를 바꿔가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1단이고 이제 여러분 운영체제 같은 데 가면 이런 대괄호 같은 거를 2단, 3단으로 이제 하시는 그런 예시를 실제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효율을 위해서. 자, 아무튼 지금 20하고 엔터 쳤을 땐 다행히도 뚫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까 그 16진수 8자리 덩어리가 4000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그거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한 20-30개 정도까지만 쓰고도 20번째 피보나치 수 구할 수 있었죠. 사실은 얘는 지금 x, x-1, x-2까지 이기 때문에 4094 6, 5, 4, 3, 2 4092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이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를 아무리 밀어도 플러스 2까지밖에 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동작합니다. 물론 언제 끝날진 몰라요. 코드 실행 흐름이. 하지만 데이터 관점에선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정리해요. 어제 내용까지 끌어와 갖고 정리를 하면 칸을 잡는다, allocate 한다의 본질은 미리 잡아둔 큰 영역의 일부를 어떤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내 맘대로 뭘 담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분야, 칸을 적절하게 잡고 적당한 시점에 풀어주는, 죽이는 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해주는 위치값 정의는 잘 잡히고 잘 풀리도록 정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타성을 항상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스로 계획을 해두고 미리 엄청나게 큰 공간을 잡아둔 다음에 그 안에 일부분을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배열의 일부긴 한데, 배열의 한 칸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트 한 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칸이다. 예를 들어 합을 구하기 위해 여기다가 2라는 인덱스를 정해서 인트 한 칸을 특정해 놨다. 내가 지금 합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면 딱 그 위치가 나오는 대괄호 연산자 섞은 수식을 적어서 특정해서 는 연산자, 는 수식의 좌항으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맨 나중에 출력할 때 그 자리가 딱 나오는 밸류 오브 해야 되니까 그냥 대괄호까지만 적고 프린트F 호출식 완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도 이런 기준 위치 옵셋 개념, EBP 레지스터 개념이 있었고 원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만 확장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숫자만 다룰 예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이름은 인트 엄청 큰 배열로 잡아서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쩔 때는 인트 한 칸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더블 한 칸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캐릭터 8칸이 필요하고 막 이러면 그런 여러 형식 칸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잡아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린 C를 다루고 있어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C에서의 칸은 유린당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린 배열인데 그거 하나하나 지금 분해해가지고 너 인트 변수야 이런 식으로 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원한다면 인트 2칸을 여기다 더블로 하나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동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인트 기준으로 본다면 2칸을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빼고 예시 언더스코어 2.c를 탑재를 해봅시다. 어제 다운로드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봤던 그 익숙한 구조체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16K로 키웠고요. 대신에 한 칸 한 칸은 1바이트로 캐릭터 형식으로 줄여놨어요. 전체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아까 전처럼 막 피보나치 수, 막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라 그런 복잡한 거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메인 함수 정의 안에 주석을 2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나는 더블 한 칸이랑 능력치 한 칸을 수동으로 잡아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Weight라는 포인터 변수에 걔만을 그 포인터로 딱 가리켜서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더블 한 칸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_stat에다가는 이 포인터 값을 따라가서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 한 칸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는 그 칸을 사용하는 지금 라이트 하고 있죠. 열심히 는 수식 하고 있죠. 지금 선언해둔 대로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한 칸 특정되는 자리에 3.0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갑자기 화살표가 튀어나왔는데 이 화살표 연산자는 그러니까 화살표 연산자를 쓴 요 수식은 이렇게 별을 붙이고 점을 찍은 거랑 동치예요. 근데 점 연산자는 이름의 오른쪽에 붙이죠. 별은 왼쪽에 붙이는데 이 상황은 지금 별을 먼저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pStat은 지금 별 형식이고 따라가야지 능력치 한 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따라간 그 능력치 한 칸의 부분에 해당하는 힘 능력치를 담을 수 있는 인트 한 칸을 특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왼쪽을 먼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70년대 그분들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번잡한 하나, 둘, 셋, 네 글자짜리 조합을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이러면 왼쪽에 별을 생략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붙을 테니까 엔간하면 괄호를 더 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pStat을 따라가면 어떤 구조체 양식 한 칸이 있다고 가정하고 걔의 멤버 str 자리를 특정한 셈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수식은 결론적으로 인트 형식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힘 능력치 담을 그 인트 칸에 30, 50, 20을 담고 여기는 write를 한 거죠.
여기는 그걸 read를 해서 까만 창에다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 weight 포인터 값이죠. p stat 포인터 값이죠. 그래서 위치값 2개 출력할 것이고 그거 따라가서 나오는 더블 한 칸에 뭐가 다른 게 있나 퍼센트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 따라가서 있는 능력치 3개 하나를 여기 적어놨던 수식 그대로 복붙해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int 값 하나를 출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칸을 잡아주는 것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목표 이해됐나요? 베타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잘못 잡아주면 숫자가 깨져서 나오겠죠. 칸이 겹치면. 지금 3.0 나와야 되고요. 30, 50, 2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캐릭터 배열을 잡아드렸어요. 16kB만큼요. 그리고 더블 한 칸은 캐릭터 8칸이랑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위치값을 던져주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수식은 눈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수식이냐? p weight는 점점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p underscore stat은 점점점이에요. 저 점점점은 위치값이 나와야 되고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8바이트,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치 한 칸의 크기만큼의 사이즈가 튀어나오도록 그래요. 그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영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고 다 끝났다면 실행해서 베타적으로 잘 잡혀있나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1시 50분인데 뭐 이거 5분 만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요.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계획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16KB 중에 8바이트 16KB 중에 X64 기준으로는 아마 16바이트고 X86 기준으로는 12바이트일 거예요. 궁금하다 하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쓰면 되는 거죠. 아무튼 5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분 뒤에 같이 진행해 볼게요. 아,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물어본 셈 칠게요. 지금 막 우리 소입서, 자, 원래 정규학기 소입설에서는 앞에서 파이썬을 다룬 다음에 C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가지고 막 리스트가 뭐네, str이 뭐네, 변경 가능성 막 이런 걸 얘기하고 C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16주어치를 4주로 압축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파이썬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개 털렸던 거예요. 파이썬으로 만들었던 자료를 C로 고치느라. 근데 우리 창소프 수업에 대한 중간고사는 당연히 우리 창소프 수업에서 다룬 거 범주 안에서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소입설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우리는 안 했지만 하하하 하면서 막 파이썬 창 보여주고 막 그랬던 내용이 시험 범위 나올 수 있냐라 물어보면 그때 딱 봤던 만큼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 시험에서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실습 시험에서 파이썬 문장 같은 걸 적으라는 건 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경해 본 거 별거 없었어요. 막 프린트는 3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정상적인 파이썬 문장을 실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어쩌다 튀어나왔나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그럭저럭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도까지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파이썬에는 원래 있지만 정규학기 소입설에서는 이미 다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구경해보지 않은 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납득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 시험은 이론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었나 딱 오자마자 6-3 PDF 파일을 열고 오늘의 최종 목표는 뭐지? 이거 미리 하고 있어야지 해서 6시간 보내는 친구들을 응징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6시간 저거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얼마든지 이론 시험에서는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파이썬 깔고 막 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막 대단한 거 짜본 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파이썬과 C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슬라이드에 들어있죠. 그 정도까지만 딱 가져가면 돼요.
아무튼 55분이 됐으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한 칸을 잡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는 능력치 한 칸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제외하면 요 16kB를 아무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Prate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말하면 0번째부터 네가 맘대로 써라 라고 0번째 칸에 대한 0번째 1바이트에 대한 위치값을 던져줍니다. 그럼 얘는 사실 캐릭터 별인데 더블 별 자리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별을 별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금 앰퍼샌드 데이터하고 점점점에서 또 뭔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0, 1, 2, 3, 4, 5, 6, 7은 Prate용으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겹치지만 않는 아무 숫자나 때려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예쁘지 않죠? 그러니까 딱 빈 공간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사이즈 오브 별피 웨이트 하면 되겠죠. 또는 사이즈 오브 더블 형식을 적을 수도 있지만 C에서 여러분 형식 이름은 절대로 맨 땅에 튀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는 괄호를 반드시 치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즈 오브 더블은 8이에요. 그러면 P 웨이트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바이트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8이죠, 당연히. 그래서 8부터 12바이트 또는 16바이트를 주게 됩니다. X86이냐 X64에 따라서. 근데 이 뒤에는 어차피 아무도 안 쓸 거니까 노 코멘트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0, 1, 2, 3, 4, 5, 6, 7 걷다가 3.0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을 거예요. 얘는 그 8, 9, 10, 11에다가 30 등등등 해서 숫자를 3개를 담을 겁니다. 그리고 출력도 당연히 예쁘게 해주겠죠. 그래서 X86 기준으로도 잘 나오고 8 차이 나죠. 그러면 X64 기준으로도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얘도 8 차이 나죠.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서 예쁘게 아까 데이터를 와이트를 했었어요. 각각의 칸에다가 걔네가 겹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는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까 담겨있던 그대로 예쁘게 뽑혀서 까만 창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대괄호를 채워놨다면 절대 겹칠 리가 없어요. 아니, 인덱스 개념이 딱 제가 차지할 만큼 그 공간 바로 뒤에 번호를 불렀는데 겹칠 리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 str에 대해서 정의된 옵셋값, dex에 대해서 정의된 옵셋값 .cpp 파일 해가지고 출력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 048 떴었죠. 크기는 C 떴었고요. X86 기준으로. 그거랑 비슷해요. 맨 처음 나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안 쓰고 있으니까 난 그냥 맨 앞에 번호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가 알아서 써. 네가 1바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8바이트를 제용으로 줬으니까 그러면 제 크기만큼 뒤로 빼갖고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안 쓰는 게 확실한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써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요청하면 그때는 8 더하기 능력치 크기만큼을 더 뒤로 빼갖고 거기서부터 써라라고 주면 되죠. 완전 귀찮겠죠?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 어딘가에다가 적어놓고 노트에 놓고 다니면 되죠. 다음번에 누가 요청하면 여기서부터 주면 된다라고. 그래서 자, 수동으로 칸을 잡을 때는 여러분이 원래 인트 배열로 선언해 놨냐 캐릭터 배열로 선언해 놨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잘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C에서는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비트 단위로 자르는 것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요. 우린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중에 일부분만 그게 여러 개라면 여러 개 잘라가면서 위치값을 던져주고 더블 하나를 담을 예정이다. 그러면 캐릭터 기준으로 8개를 한꺼번에 저 친구 거다라고 간주를 해서 던져주기만 하면 절대로 겹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우리 문장을 2개 적었어요. 는 수식이 들어있는 문장을 2개 적었단 말입니다. 그 두 문장이 생김새가 되게 동일했어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만 달라졌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호출자가 원하는 크기만큼, 인수로 담은 바이트 숫자만큼 새로운 칸을 잡아서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메인 함수 정의 짜는 프로그래머가, 내 후배가 그 함수를 새로운 칸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 가면서 겹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딱 그 크기만큼의 칸을 반자동으로 잡음 당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선배 프로그래머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 친구가 3바이트 줘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쓸 수 있으니까 요만큼 3바이트 쟤한테 주기로 노트 해두고 던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8바이트 줘 하면 아까 여기까지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8바이트 제 거야 라고 노트 해두고 던져주면 돼요. 를 제공해주는 함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은행 같은 느낌이죠. 잔고가 무한인 은행, 무한인 것 같은 은행. 그래서 반자동으로 나 지금 3 또 필요해요. 재기 호출하다 보니까 8이 또 필요해졌네요.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을 써가면서 새로운 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자동 방식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엔 예시 3번을 열어볼게요. 요게 여러분 핵잼입니다. 여러분 소입설 내용을 토대로 얼마든지 이런 것까지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시간 관계상 생략을 조금 할게요. 지금 여기는 일단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16kB를 미리 잡아놨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 키울 수 있습니다. 1048576 같은 거에서 1메가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는 플래그즈라고 그래서 사실은 얘보다 더 큰 메타데이터를 담기 위한 배열도 마련을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설명은 안 했는데 우리 PTR 해갖고 함수 호출할 때 인수 자리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호출하면 막 이상한 숫자 들어있고 막 그런 거 구경한 적 있죠. 자, 어토매틱 위치는 그래요.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칸이 잡혔었냐에 따라서 걔가 쓰다가 맨 마지막을 write 해놓은 값이 여전히 메모리 위에 그 위치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태틱 위치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4바이트는 스태틱 넘버 거야 라면 무조건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장을 하는 게 프로그램 딱 시작할 때 거기엔 0이 담겨 있다는 걸 보장을 해줘요. 스태틱 위치로 정의됐다면, 스태틱 위치로 정의되어 있는 칸은. 그래서 이 플래그즈는 무조건 맨 처음에 0으로 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래그즈의 0번째 자리에 0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첫 바이트를 아직 아무한테도 언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살짝 수정을 할게요. 요거는 답안에서는 요거를 지켜서 할 거니까 그걸 구경하기로 하고 지금은 요 정도로 합시다. IDX next 정도의 인트 변수 하나를 스태틱 위치를 갖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지금 안 적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0을 해둘게요. 자, IDX next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음번에 요청이 오면 데이터의 0번째부터 쓸 수 있으니까 0번째 자리 위치값을 주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3바이트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IDX next 값은 저 사람한테 주면서 리턴하면서 사실은 리턴하기 직전에 3만큼 증가시켜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012를 저 사람이 3바이트를 쓸 거예요.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스는 이렇게 한다면 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alloc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몇 바이트 쓰고 싶냐를 그 간절한 소망을 인트 값을 나한테 던져줄 겁니다. 나는 그 인트 값이 담겨있는 위치를 사이즈라고 부를게요. 인수 이름으로 사이즈라고 불러서 그 사이즈 바이트만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위치값 하나를 던져주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의 IDX next 번째에 해당하는 위치값을 주면 되는 거고요. 주기 직전에 IDX next 값을 사이즈만큼 증가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요 안에 지금 힌트로 해놓은 내용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여러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free가 뭐예요? 자, 여러분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freedom이 있고 liberty가 있죠. 둘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가 뭡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죠. 아무튼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것까지 목표였는데 얘는 생략을 할게요. 얘는 IDX next만 유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뭘 하는 거냐? 어떤 애한테 내가 데이터의 0번째 위치를 줬어요. 걔는 나한테 8바이트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위치를 줬어요. 근데 나 이제 8바이트 다 썼으니까 이 칸을 놔줘 라고 호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8바이트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얼록을 요청하면 그 친구한테 던져줄 수 있음 이라는 걸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근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얼록은 호출이 가능한데 프리는 안 돼요. 한번 주면 영속적으로 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제가 미리 적어왔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했던 걸 반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수 호출식은 미리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블 한 칸 필요하니까 더블 한 칸 주세요라고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딱 겹치지 않을 만한 더블 한 칸 특정할 수 있는 시작 위치 던져주면서 IDX next 값을 갱신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출은 능력치 하나 담을 거예요 해서 또 칸을 잡아달라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또 위치값 하나 던져주면서 IDX next 갱신하면 돼요. 를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엔 이 중괄호를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엔터키를 칠 때마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입력을 받을 거예요. %s는 단어 하나를 받는다는 건데 별 s라고 뜨고 어디에 담을 건지는 안 정했죠. 자, 우리는 C++ 쓸 거라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한데 scanf의 %d, %s 같은 거 할 때도 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별을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긴 하는데 담진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저 친구가 안녕 하고 적었는데 %별 s로 받는다. 안녕 하고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려요. 어디 뭐 어떤 변수에 담는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엔터키를 받을 때까지 커서를 깜빡거리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엔터키 받은 게 확실하면 엔터키 내다 버리고 바로 스캔F 호출식 계산을 끝내버리고 맹곡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등등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해두시고 뿌리는 내용물 구성 안 하셔도 돼요. 호출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 칠 때마다 얼록 8바이트 12 또는 16바이트 8바이트 12 또는 16바이트를 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때마다 %P값 나 몇 번지 받았었어요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엔터를 계속 쳐가면서 메모리가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는지를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 10분 정도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목표대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 IDX next는 0 해가지고 요 이름 하나를 추가로 사용해 주세요. 얘 지금 예시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IDX next 값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 해 가면서 칸 잡아주기 반자동 서비스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얼록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끝내면 이제 그 뒤에는 조금은 이제 도덕적인 얘기, 역사 얘기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 무거운 건 다 했어요. 무거운 이유는 그게 중심에 해당하는 거였고 여러분 지금 다 기억나죠? 수식이 뭐예요? 그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가 수식입니다. 이건 파이썬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딱 그 당시에는 되게 막 표현들 정갈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막 정의하세요, 선언하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 복습할 때는 다시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단어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까지 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좀 인포멀하게 좀 더 실질적인 좀 더 현실적인 내용들 다뤄가면서
C++의 새로운 개념들 살펴볼 겁니다. 답안을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래그즈를 볼게요. 처음엔 다 0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말은 데이터는 아무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16kb는. 그래서 데이터를 누군가 쓴다면 그 친구한테 던져준 그만큼은 플래그를 0이 아닌 값으로 담아 놓을 건데 거기다 뭘 담을 거냐? 저 친구가 나한테 4바이트를 달라 그랬다. 그러면 그 4바이트, 요 플래그가 4개가 겹치는 거죠. 거기다 4444라고 적을 거예요. 사실 4000 적어도 되는데 그냥 멋을 위해 4444를 담을 겁니다. 그러면 자, 얼록은 여러분이 짠 거랑 거의 비슷하진 않네요. 아, 여기 풀이를 하는구나.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록은 내가 찾은 IDX 번째 자리를 줄 거예요. 그리고 IDX 번째 자리 이렇게 할 때 플래그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저 친구가 4바이트를 달라 그랬다. 그러면 4444 해서 채워 넣은 다음에 거기를 던져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4바이트가 여기서부터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인터 값을, 위치 값을 출력을 할 거고 그거의 옵셋까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출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16kb를 다 썼거나 너무 파편화가 많이 돼 있어서 갑자기 막 7kb 줘 막 이러면 이렇게 잘 조각 모음 같은 거 하잖아요. 조각 모음 잘 하면 7kb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줬던 애 위치를 막 옮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하죠. 그렇게 박혀 있는 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패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0을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0을 리턴하면 이 밑에 있는 는 연산자 계산하다가 프로그램이 죽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납받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친구한테 나는 위치값만 줘요. 예를 들어 처음 얼록을 호출했다. 그럼 0번째 바이트의 위치를 주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받은 소중한, 사실 그 0번째인지도 몰라요. 걔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위치 값을 나한테 줍니다. 내가 걔한테 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요거 줬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한 칸을 나는 더 이상 안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PTR이 가리키는 인덱스를 역으로 계산을 해요. 뺄셈 하면 되죠? 옵셋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줬던 게 데이터의 몇 번째 바이트였냐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플래그에 내가 0 적혀있던 데다가 4를 적어놨었나 8을 적어놨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이즈만큼만 8 적혀있다. 88888888 적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를 빵빵빵빵빵빵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얼록을 호출했을 때 요 빵빵빵빵빵빵빵빵 8바이트 부분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4444 빵빵빵빵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도록 4바이트를 주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는 여러분이랑 완전히 똑같고 얘 실행하면 미안해요. 얘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8바이트, 12바이트, X64에서도 12바이트네요. 아무튼 08이죠. 그 다음에 0번째, 8번째예요. 그래서 08 받았고 여기선 반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합이 20바이트죠. 합이 20바이트만큼은 88888888 그 다음에 CCCCCCCCCCC가 적혀 있었는데 16준수로 그게 전부 다 빵으로 다시 바뀌어요. 20바이트 받고 20바이트를 반환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설마 제가 지금 퍼센트 별S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마지막에 고쳤었는데 요거 저만 해볼게요. 이러면 이건 잘 되네요. 자, 여러분 미안해요. 퍼센트 별S라 적혀 있겠죠? 별C로 바꿉시다. 엔터키 하나만 받도록.
그래서 패스 엔터 투 컨티뉴 하면 저는 다 20바이트 다 주고 다 수거를 한 다음에 또 얼록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20바이트니까 1, 4만큼 계속 증가를 하겠죠. 자, 제가 프리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여러분 실행이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러면 처음에 08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얼록을 하면 그 뒤에를 주겠죠. 2028, 그 다음에 4048 이런 식으로. 매번 얼록을 하고 프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을 잡고 놔주질 않기 때문에 맨 처음 반복해서 줬었던 20바이트는 다른 얼록 호출에 대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적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엔터 치다가 이제 한도 끝도 없겠다. 이제 16kB를 초과하게 되면 아웃 오브 메모리 해가지고 꺼지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 실행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주기는 하는데, 베타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단순하게 인덱스 값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0번째, 1번째, 2번째 주고 0번째만 반환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베이스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하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프로그래밍 목표였습니다. 아무튼 얘 죽이고 싶으면 여러분 컨트롤 C 누르면 된다는 건 다 알죠? 까만창 프로그램 죽이려면. 그래서 프리도 적혀 있었고, 요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였고, 방금 전 답안까지 확인해 보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들고 갑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반납받는 것도 가능하고, 반납받은 거 다시 주고 하는 이런 반자동으로. 자, 우리 자동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명령어랑 이런 거 잘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위치값이랑. 수동은 우리 아까 그 베이스 생각해봐요. 걔도 지금 세 칸을 잡고, 호출하기 전에 세 칸을 잡고, 호출이 끝나면 세 칸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수행했어요. 여기서도 아무튼 프리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만든다면 몇 바이트 주고, 겹치지 않는 적당한 몇 바이트 주고, 걔를 다시 반납을 받았을 때 칸을 해제를 하고 소멸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에 중요해요. 반자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 일단 반자동 방식만 놓고 봅시다. 이 방법을 썼을 때 어떤 칸이 언제 형성될 것이냐, 인트 한 칸으로서 언제 베타성을 가질 것이냐는 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타이밍이에요.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선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식을 계산하는 타이밍에 새로운 칸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프리에 대한 호출식을 계산하는 타이밍에 칸은 죽게 됩니다. 사방을 하게 돼요. 자, 요게 핵심이에요.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요 반자동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칸은 만들어졌다 죽어요. 근데 그게 자동 방식이다 라면 닫는 중괄호 만날 때 죽거나 여는 중괄호 만날 때 생기거나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맨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거나 하게 됩니다. 네, 반자동 방식은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코드 실행을 하면 어떤 시점에 얼록이 호출되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그 아까 받은 포인터 값을 가지고 프리를 호출하는 그 타이밍에 그 칸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식은 여러분이 적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자동 방식일 때 닫는 중괄호 여러분이 적당히 해두면 그 닫는 중괄호 근처에다가 어떤 칸을 죽이는 코드를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명령어로 잘 적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점에는 언제든지 그 칸이 살아있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코드를 짜는 게 가능했습니다. 반자동은 그 선언이랑 문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이 필요할 때 칸을 잡고 필요할 때 칸을 놔주는 적절한 수식을 1번 적절한 위치에 적어놔야 되고, 2번 그걸 실제로 계산해야 돼요. 분기 같은 거 잘못해갖고 프리를 안 한다? 그러면 걔는
언데드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버전은 지금 계속 엔터 칠 때마다 20바이트 그리고 두 칸만큼의 죽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시예요. 반자동 방식에 대한 예시고. 어떤 거? 아, 요거 파이널 버전? 이건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네. 혹시 여기 그 엘로 함수가 보이드 포인터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보이드에서 포인터 붙이면은 그러니까 수식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이드가 뭐였죠? 응? 그치? 잘 몰루예요. 근데 보이드 별 형식 자, 이거는 뭐 나온 김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겠죠? 보이드 별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알았어요. 좀 설명도 안 하고 보이드 별 형식을 얘기를 했는데, 자, 수식 P1의 형식은 뭡니까, 현재? 선언이 저렇게 적혀 있고, 선언에 P1 두 글자 빼면 그게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P1의 형식은 인트 별이죠. 맞죠? 그 다음에 별 P1의 형식은 인트 형식이죠. 자, 봐봐요. 사이즈 오브 P1 하면 얘는 별 하나의 크기를 우리한테 말해주겠죠. 지금 X64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8이 뜰 겁니다. 자, 사이즈 오브 별 P1 하면 그러면 이 형식은 인트 형식 수식이니까 얘는 4가 뜰 것이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P1의 형식은 인트 별이다.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1이라는 수식의 형식이 확실하고 그게 지금 선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 int 넘버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거기 담기에 적절한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얼마든지 는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맞죠? 저거 L밸류 수식 맞죠? 자, 이제 수식 별 P1으로 봅시다. 별 P1은 int 한 칸을 특정한 거잖아요. int 형식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넘버 자리에 담겨있던 구숫자 값 내지는 아무거나 3 같은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 int 형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자, 더블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보이드 형식이 P2가 있다 칩시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P2의 형식은 보이드 별이죠. 그 다음에 별 P2의 형식은 보이드죠. 여기까지 세미콜론 찍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자, 사이즈 오브 P2 하면은 얼마가 뜰까요? 지금 X64 기준으로 별 하나의 크기죠. 따라서 얘는 8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수식 별 P2의 사이즈가 뭐냐라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털려요. 왜냐? 이건 이제 보이드 형식 한 칸이 몇 바이트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보이드라는 형식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뭔가를 사용하려면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보이드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쟤는 무조건 불완전한 형식이에요. 따라서 이 별에 지금 빨간 줄이 적혀 있고 불완전한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이드 형식 수식을 적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뭔가를 할 때 저 보이드 형식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아야 된다거나 보이드 형식 한 칸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거나 등등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보이드 형식이 뭔데? 라는 질문을 컴파일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컴파일러 자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빨간 줄일 거죠. 괜찮아요? 보이드 형식 수식까지는 적으실 수 있어요. 맞죠? 우리 보이드 펑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칩시다. 자, 펑크 자체는 함수 형식이죠. 가능해요. 그 다음에 펑크 괄호 열고 닫고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면 나한테 void 형식 값을 준 셈입니다. 근데 내가 그 값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값의 사이즈를 묻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또는 그 값을 어딘가에 담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요거 예시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요건 지금 x자리에 int x자리에 void 값을 담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디덕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이 다르니까 void 형식을 가지고 int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블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고 더블 형식 값이 있을 때 int 값을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럼 디덕션이 돼요. 근데 void 형식 자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void 형식을 int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더블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요거랑 요렇게 해서 캐스팅을 할 만한 적절한 방법, 디덕션을 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P2는 void 별 형식이죠. 맞죠? 그 다음에 C에서는 별 자리에 별 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까 전에 했던 이런 느낌대로 데이터 지금 16KB 있는데 거기 중에 내가 특정한 바이트의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값 하나를 void 별 형식으로서 리턴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위치 값이 하나 가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앰퍼샌드 넘버를 했다 칩시다. P2 해갖고 받았어요. 그럼 얘는 P1은 P2는 가능해요. 그죠? 별을 별로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 이렇게 했다 치면 얘는 이제 별 P1 하면 자, 지금 봐봐요. 앰퍼샌드 넘버 값을 P2에 담고 P2 값을 P1에 담고 그 P1 값, 위치 값을 가지고 int 한 칸을 특정해서 3을 담았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넘버 자리에 3 담는 거죠. 그죠? 중간에 void 별이 껴있어도 캐릭터 별에서 void 별 가고 나중에 더블 별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 코드상. 그 다음에 거기선 더블 형식이다 랍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8바이트는 베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void 별이 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걸 받고 이걸 받고 별 P2를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여전히 void 형식 수식이지만 결과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걷다가 3을 담는 건 안 되고 거기 담겨있는 값을 사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럼 void 형식이 뭔데? 몇 바이트나 되는 건데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oid 형식 수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하게 가면 void 형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형식을 사용이라는 말은 중간고사 이후에 나올 거니까 일단 요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간단히 본다면 우리는 이거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형식 이름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 요거 써봤잖아요. size of double 써봤잖아요. 더블은 완전한 형식인 거예요. 컴파일러가 뭔지 완벽히 알고 있는. 심지어 인텔 명령어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컴파일 하려면 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능력치 했었죠. size of struct stat 했었죠. 그것도 완전한 형식이에요. 그 수식이 적혀있는 그 자리에서는. 왜냐? 그 위에 우리가 정의 잘 적어놨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그걸 보고 걔 한 칸의 크기, 그 다음에 각각 멤버에 대한 옵셋 값까지 다 적절한 숫자를 정의해 놓은 상태에서 size of 능력치 하나, 능력치 형식 하면 아까 본인이 정한 숫자니까 당연히 12바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완전한 형식이고 형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면 void 별 얼마든지 됩니다. 얘 별이에요. 별 하나 담기 위해. 근데 그거 따라가면은 int가 나온다, 더블을 담는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별을 받아서 걔가 int 별로 쓰든 더블 별로 쓰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정도가 별 뒤에, 그러니까 별 여차저차해서 최종적으로 void를 붙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가능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보이드 배열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죠? 보이드 3칸짜리 배열 우리가 3까지 적었다 쳐도 그럼 한 칸이 몇 바이트인데 뭘 담으려는 건데 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이드를 위턴하는 함수는 가능한가요? 되죠. 이건 당연히. 우리 이제 예시에 한참 있었잖아요. 여기서의 보이드는 이제 펑크 정의 적는 사람이 위턴 값의 형식 3이냐 5냐 그런 거 일절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호출하는 입장에선 펑크 호출식, 그 함수 호출식을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 아니 인트 값이 나오는 호출식, 더블 값이 나오는 호출식, 그 어떤 걸로도 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객관식에서 개 털릴 뻔했네요. 방금 요거 안 나왔으면. 보이드 형식을 위턴하는 함수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이 함수 호출식, 그러니까 그 함수로 호출하는 호출식 적는 입장에서 펑크의 위턴 값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펑크의 위턴 형식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위턴 값 사용 못해요. 왜냐? 위턴 형식이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예뻐요.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예시 4번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신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선 샵 인클루드를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얘 우리 그 랜드라고 부르는 그 함수 쓸 때 인클루드 해본 적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줄에서 여러분이 내가 직접 정의한 alloc 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썼잖아요. 그 대신에 malloc 이라는 m은 뭐의 약자일까요? 마이크로 저 메모리 약자겠죠? 메모리 조금 잡아줄래? 요만큼 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호출하면 보이드 별, 그러니까 별 하나를 주는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요청하면 베타적인 8바이트를 줍니다. 베타적인 12바이트를 줘요. 그래서 아까 썼듯이 계속 쓸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럴 수 있죠. 이 녹색은 안전함의 의미라는 거, totally safe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도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드신 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납도 정갈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썼는데 제가 지금 오락가락한 게 지금 눈에 보이죠?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별 C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글자 하나를 받아서 지금 위턴 값을 쓰고 얘는 위턴을 해주거든요. 그 엔터 키였냐 3 키였냐 등등. 근데 그걸 그 어떤 데에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끝나면 땅바닥에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자 조금만 볼까요? 620, 5A0, 620 재활용 지금 여기서 했죠? 자 여러분이 이거는 엔터키를 언제 치냐 또는 윈도우 버전이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해요. 중요한 사실은 620을 요때 8바이트를 줬다가 그 뒤에는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다가 아무튼 620을 또 재활용하는 현장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0도 한번 볼까요? 410은 여기서 바로 재활용을 하고 있네요. 등등. 에몰록 짜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만든 단순한 플래그 이짓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풀이까지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 라이브러리에 이미 칸을 반자동으로 잡고 그 반자동으로 잡은 걸 놔줄 수 있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입 쓸 때 이건 배웠겠죠, 아마도 이게 소입 쓸 때 마지막쯤 해가지고 뭐라 불러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랑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언데드가 생긴다는 그 단점도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칸을 잡고 칸을 놔주는 게 더 이상 선언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 함수 출식의 계산에 입각한다는 거. 단점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mallog이랑 free는 자, 우리의 얼록은 데이터라는 16KB 배열에서 떼다 줬어요. 소매상입니다. 그러면 이 얼록이랑 free는 어디에 선언, 어디에 정의해 둔 공간에서 칸을 떼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어제 봤던 슬라이드 중에 코드 세그먼트, 그러니까 코드 숫자들이 있는 곳, 명령어들이 있는 곳, 스태틱 위치를 갖는 변수들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친구들을 위한 공간, 이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 이런 식으로 기준 위치에 따라서 옵셋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로 전체 메모리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컴파일러가 우리 몰래 여기는 내가 스태틱 용으로도 안 줄 거고 어토매틱 용으로도 안 줄 거고 명령어도 안 집어넣을 거야. 제4의 공간을 살짝 잡아놓고 mallog이랑 free는 거기서 빼다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70년대에는 자유저장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메모리가 칩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칩이 2개, 3개 막 박혀있고 기본 메모리, 확장 메모리, 상위 메모리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상위 메모리에 놔두면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지만 걘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제 2차 저장 공간 하면 이제 여러분 디스켓이나 디스크, SSD 같은 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보조 기억 장치라 부르죠. 아무튼 자, 그런 몰래 mallog이랑 free를 호출했을 때 우리가 칸을 잡았거나 놔가면서 다룰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을 옛날엔 자유 저장 공간이라 불렀고, 여러분은 아마 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힙에서 빼다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쓰고 있는 프로젝트 설정 가면 힙의 최초 크기, 힙의 최대 크기 막 이런 거를 프로젝트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정해 두면 맨 나중에 .exe 파일 만들 때 걔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는 동안 힙을 얼마만큼 잡았을 거냐를 제한하거나 미리 크게 확장을 해놓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llog이랑 free는 지금은 우리가 매우 단촐한 버전을 만들어 봤고,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게 되면 거기서 이제 C로 직접 이 서비스를 다른 C 프로그래머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시고, 아무튼 칸 잡기 얘기했어요. 여전히 대거로 막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다시 와서 구경해 보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동,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수동 가능해요. 다음에 수동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자동 기능까지 마련을 해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 요 당시 마지막 실습은 끝이 났고, 잠깐 도덕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 1시간 48분이 지났어요. 쉬어야죠? 쉽시다. 22분을 쉴게요. 그래서 15시 1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